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전기집진기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전기집진장치인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지금 전체 집지장치를 통틀어서 좀 어려운, 가장 좀 복잡한 내용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코로나 방전으로 인해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분진 입자를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는 집진극과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입자상 물질을 제거를 한다. 자, 여기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방전극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뭘 얘기하냐? 마이너스를 주는 친구예요. 누구한테 주냐면 이 먼지한테 이 마이너스를 주는 거지.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라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 근처에 뭐가 있냐면 집진극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다 뭐냐면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래서 이 플러스로 이 친구가 가서 잡히는 거지. 이게 바로 전기 집진장치의 원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주는 요 과정, 이 마이너스를 주는 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 방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옷을 입혀주는 거지. 요 형태인데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틀리겠어요? 아, 절대 안 틀리겠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0.01에서 20 마이크로미터, 굉장히 제일 작은 입자를 까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효율도 굉장히 높아요. 90에서 99.9 이렇게 돼 있고, 압력 손실은 좀 작죠? 10에서 20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 분진에 이 방전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마이너스를 쏴주는 친구예요. 얘가 이 입자에다가 마이너스라는 옷을 입혀준 거지. 그러면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는 다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진을 하는 게 바로 전기 집진 장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특징이 있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이 코로나 방전 요게 이제 있고요. 마이너스 대전시킨다 알죠. 그 다음에 굉장히 작은 입자도 포집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고온도 가능하고 대량도 가능하다. 굉장히 다 뭐예요? 이상적인 내용들만 쭉 다 써 있어요. 자, 압력 손실의 경우 건식은 이렇게 되고 습식은 요건데, 건식과 습식의 차이는 뭐냐면 요거는 지금 옆으로 가는 걸 표현했죠. 얘를 에어를 쏴가지고 여기 있는 붙어있는 먼지를 털어낼 것이냐, 아니면 물을 뿌려가지고 여기를 털어낼 것이냐에 따라서 건식과 습식이 달라집니다. 근데 뭐 건식은 좀 이해 가는데 습식은 물을 뿌리는데 여기 전류가 계속 흐르거든요. 그럼 물을 뿌려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물을 어떻게 뿌리냐면 아주 작은 물방울로, 그러니까 분무기로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분무기로 뿌리게 되면 이게 전기가 잘 흐르지 않아요. 순수한 H2O의 어떤 그 성질에 이제 가깝게 가기 때문에 전기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식인 경우에는 이렇게 분무기로 위에서 물을 뿌려준다 계속. 그러면은 습식인 경우에는 또 뭐가 부식성 있는 어떤 가스까지도 함께 처리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런데 얘는 설치할 때 돈도 많이 들고요. 설치 비용도 비싼 편이에요. 다음에 이제 그 전압이 이제 바꾸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조건의 어떤 변동에 적응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 가스상의 어떤 물질, 그러니까 습식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 폐수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폐수를 또 처리하는 어떤 장치가 필요합니다. 건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수 발생에 대한 문제는 없고 건조한 상태로 공기를 불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요. 역전리와 재비산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습식에 비해서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습식 같은 경우에는 낮은 전기 저항 때문에 발생한 재비산을 이제 어느 정도 좀 방지할 수가 있고, 처리가스 속도를 건식보다 2배 정도 높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강한 전개, 그 다음에 역전리 잘 발생하지 않고 대응이 또 용이하다 돼 있고, 그 다음에 건식에 비해 집진율이 높은 편이고 장치 구조가 복잡하다 이거죠. 폐수가 이제 발생하고 슬러리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고요. 누전에 대한 위험성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단, 2단으로 보는 건데 이제 단이 하나냐 두 개냐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당연히 2단인 경우가 뭐겠습니까? 조금 더 효율이 이제 또 좋게 되겠죠. 동일 전개냐 서로 다른 전개냐 해서 뭐 낮은 가스 함진 농도가 좀 낮은 가스 처리에 좀 유용하다.
그 다음에 2단은 1단에 비해서 오존의 생성을 좀 감소시킬 수 있고, 2단식은 역전리는 뭐 효과적이나 재비산은 곤란하다 있고,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요건 또 대응이 좀 어렵고, 산업용으로 많이 쓴다 이건데, 이거는 뭐 그때그때 그 현장에 맞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집진극과 비저항 되어 있는데, 전기 집진장치의 집진극에서 나와 있어요. 집진극은 이제 평판이냐 관이냐, 그래서 판에 이렇게 붙일 거냐 아니면은 관에 통과를 시키면서 여기 옆에다가 붙일 거냐, 요거에 대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집진극이 항상 깨끗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처리가스량이 많고 고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평판형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더 많이 사용된다 이거죠. 요게 이제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허니컴 탑이라고 해서 네모 이렇게 생겨가지고 전체를 다 집진극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래요. 그 다음에 또 털어내기 쉬워야 된다 있고, 가스 열에 강해야 되고, 기계적인 강도가 있어야 되고요. 자, 나머지는 뭐 재비산 안 일어나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집진 장치에서 비저항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가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이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적절한 전기가 이제 흘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닐 때를 얘기합니다. 낮은 전기 저항과 높은 전기 저항이다 돼 있어요. 그래서 낮을 때는 10의 4승, 우리 5cm인데 낮다 이거지. 그 다음에 높을 때는 11승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가 적정한 그런 범위예요. 너무 낮으면 저비저항이라고 해서 재비산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재비산이라는 얘기는 얘는 이제 다시 비산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전기 비저항이 낮은 경우에 이런 재비산이 형성되고, 이거를 좀 쉽게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가 힘이 굉장히 약하다 이 개념이에요. 그럼 플러스가 이 마이너스를 알아보고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마이너스가 너무 찔끔 있으면 이 플러스가 보기에 얘가 마이너스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지. 요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습식을 사용하거나 아니 암모니아 가스를 주입하는 경우일 때 이 낮은 전기 저항을 높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어디에 낮은 전기 저항, 재비산이라는 경우에 암모니아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게 얘였으면 좋겠어요. 왜냐? 고비저항에서는 많거든요. 자, 높은 전기 저항 되어 있는데 고비저항에서 10의 11승에서 13승까지 역전리 또는 역이온화가 발생한다. 요건 뭐냐면 플러스가 있는데 마이너스가 너무 커. 그러면 이 플러스가 이 마이너스를 너무 상대가 좀 그러면 내가 얘를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감당하기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감당을 못하지. 플러스가 잡아오지도 못해요. 그냥 얘도 이제 유출되는 배가스의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형태가 바로 역전리다. 높아요. 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이 수분이 이제 함유량이 증가하게 되면 비저항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분사하거나 물을 뿌려서 비저항을 낮출 수 있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황 함량이 높은 연료를 쓰거나 황이 들어가 있는 SO3를 넣거나 황이 들어있는 H2SO4를 넣거나, 다 뭐예요? SS. 그 다음에 NaCl, 트라이에틸아민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비저항을 낮출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지금 높다 뭐 집어넣어야 되냐, 또는 지금 낮다 뭐 집어넣어야 되냐, 이런 걸로 출제가 돼요. 자, 정상적인 범위에서 5승 뭐 10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범위가 가장 정상적인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낮아요. 그럼 뭐가 일어난다 했어요? 재비산이 일어난다 했어요. 암모니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높아요. 그러면 뭐예요? 요 이상이지? 역전리. 황이 들어있는, S가 들어있는 애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NaCl, 트라이에틸아민 이런 애들을 집어넣는다. 자, 유지관리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제 접지, 이거는 정기적인 것들을 항상 이게 들어가죠. 연일에 항상 점검한다. 그 다음에 뭐 시동 시에는 애자, 애관 등의 표면을 깨끗이 닦는다. 조습용 스프레이 노즐 막히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에 미분탄 연소 등에 따라서 역전리가 발생할 때는 타격을 강하게 하거나 빈도를 늘린다. 재비산이 발생할 때는 속도를 낮춘다. 노점 온도 이상으로 유지한다. 그래서 먼지 부착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
보수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2차 전류가 현저히 떨어질 때요. 먼지 비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2차 전류가 현저히 떨어질 때입니다. 자, 요거는 먼지 농도가 높거나 겉보기 저항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데, 스파크 횟수를 늘리거나 부착된 먼지를 탈락시키거나 그다음에 수량을 증가시켜서 겉보기 저항을 낮춘다 이거죠. 조습령 스프레이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류가 주기적으로 변하거나 불규칙하게 흐르는 경우에는 스파크가 심하거나 방전극 간격이 이완됐을 때 발생하는데, 분진을 충분히 탈리시키고 방전극과 집진극을 점검하고 1차담을 스파크와 전류의 흐름이 안정될 때까지 낮춘다. 2차 전압의 방전 전류가 많이 흐를 때는 고압 절연 회로의 절연이 불량하거나 먼지 농도가 너무 낮을 때 방전극이 가늘 때 발생해요. 그래서 방전극을 교체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많이 나오는 거는 1번에 대한 부분이 시험에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집진장치의 설계인데, 여기 도이치 앤더슨 식이라고 있습니다. 요 식이 제일 중요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인 효율은 Q분의 A 곱하기 WE, 유량과 면적, 그 다음에 WE는 겉보기 이동 속도예요. 그래서 요거의 어떤 관계로 표현을 하는데, 자, 먼저 Q에 대한 개념이 여기 Q죠. Q는 AV예요. V는 유속이죠. 유속은 그대로 가 있어. SW라고 되는데, SW가 뭐냐면 이렇게 생겼을 때 얘랑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요 둘을 곱한 거예요. 결국은 가스가 요 면을 통해서 유입이 됩니다. 유입되는 면적을 여기 계산해 줘야지. 그쵸? 그 다음에 집진 면적은 여기에요. 여기 요 두 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A가 WL, W와 이 L을 곱한 거가 두 개 있으니까 2라고 표현한 거지. 근데 얘가 더 있으면은 그 개수만큼 쓰면 돼요. WE는 겉보기 이동, 먼지의 겉보기 이동 속도, 요거에 대한 개념이니까 요렇게가 이론적 효율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어떻게 하냐, 익스포넨셜이 하나 들어가요. 2가. 그래서 1에서 빼줍니다. 요 식이에요.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기 집진 장치의 효율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도이치 앤더슨 식이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면적이나 어떤 사양을 여기에 맞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집진극 사이의 거리, 집진극과 집진극 사이의 거리예요. 요걸 주면은 여기가 S에 대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집진극의 폭 있죠? 그게 이 집진극 하나의 여기 길이에요. 폭. 그 다음에 L은 여기 길이. 그래서 이 글들과 요 그림을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지워볼게요. 잘 보이시라고. 자, 그 다음에 치사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 바로 방전극과 집진극 사이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여기 방전극이 있거든요. 여기 옆에서 보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집진극이고 방전극이 이렇게 가거든요. 절반이에요. 절반. 센터에 와줘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야지만이 S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전극과 집진극 사이의 거리가 나왔다 하면은 곱하기 2를 해야지만이 요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겉보기 이동 속도는 뭐냐, 마이너스로 대전된 분진 입자가 집진극을 향해 이동하는 속도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붙으면 붙을수록 효율이 좋아집니다. 효율과 비례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또 내용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